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오후였다. 다윤은 좁은 원룸의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숲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창틀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25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매일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로 출근하는 일상이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다윤의 가슴은 불안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게 정말로 보내도 될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핸드폰 화면에 떠있는 사진은 그녀의 알몸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속옷조차 벗은 가장 취약한 순간의 자신. 최근에 그녀는 스스로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SNS에서 본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이야기들,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자유로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다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여자였다. 아니, 여자들을 사랑하는 여자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을 위한 작은 의식을 치렀다. 거울 앞에서 옷을 벗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게 나야.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사진을 찍는 동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낼 사람은 달랐다. 아니, 잘못된 사람이었다. 다윤은 달인에게 보내고 싶었다. 달인은 그녀의 유일한 그녀였다. 대학 시절부터 알던 친구, 함께 카페에서 밤을 새우며 K-드라마를 보던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던 달인. 최근에 달인과 다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달인의 시선이 다윤의 손을 스칠 때마다 다윤은 심장이 요동쳤다. 달인아, 나 너한테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다윤은 그 사진을 연습으로 보내려 했다. 달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클릭한 순간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띠링의 메시지 전송 소리가 울렸다. 다윤은 순간 멍해졌다. 화면을 다시 보니 받는 사람은 민준이었다. 직장 동료이자 오랜 이성 친구. 민준은 항상 다윤을 누나라고 부르며 장난치던 믿을 수 있는 친구. 하지만 이 사진은 절대 그를 위한 게 아니었다. 아, 젠장. 다윤은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취소 버튼을 누르기엔 이미 늦었다. 1분 전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다. 민준의 질금 표시가 떠오르는 순간 다윤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민준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곧바로 전화가 왔다. 다윤 누나? 이게 무슨 사진이야? 나 실수로 받은 거 맞아?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어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윤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민준아. 미안해. 진짜 실수야. 지워줘.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잠시 침묵한 후, 알았어, 누나. 걱정 마, 나 지울게. 그리고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스며든 어색함이 다윤을 더 괴롭혔다. 그날 밤, 다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폭풍 속에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으로서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뉴스에서 본 성추행 사건들, SNS에서 퍼지는 루머들. 다윤은 문득 달인을 떠올렸다. 달인이라면 이해해줄 텐데. 하지만 고백조차 하지 못한 그녀에게 이 실수는 더 큰 벽을 쌓아버린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다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민준의 메시지를 받았다. 누나, 어제 일은 잊자. 나 진짜 아무 일도 안 할게. 대신 커피나 한 잔 사줄래? 이야기 좀 해. 다윤은 망설였다. 거절하면 더 의심받을까? 그녀는 좋아라고 답했다. 강남의 스타벅스에서 만난 민주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다. 누나, 솔직히 말할게.
나 그 사진 보고 충격받았어. 누나가 그런. 취향이야. 민준의 말에 다윤의 손이 떨렸다. 취향.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사진이 남자한테 보낼 것 같지 않더라고. 누나, 혹시 레즈비언이야? 그 말은 다윤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하지만 민준의 미소는 어딘가 비틀려 있었다. 알았어. 나 믿어. 그런데 누나, 나한테 왜 그런 사진을? 대화는 어색하게 흘렀다. 다윤은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달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달인아, 요즘 어때? 만나서 이야기할까? 달인의 답은 즉시 왔다. 좋아. 내일 홍대에서 어때? 홍대의 거리는 주말의 활기로 넘쳤다. 카페와 스트리트 아트,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달인은 기다리고 있었다. 달인은 24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항상 밝은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녀의 긴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는 다윤을 안정되게 만들었다. 다윤 언니. 오랜만. 달인이 안아주자 다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어제의 실수가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카페 벨이라는 작은 카페에 앉아 라떼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홍대의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케이팝 음악이 은은히 흘렀고 테이블 위에는 크로플이 놓여 있었다. 달인은 평소처럼 수다를 떨었다. 언니, 요즘 디자인 일 어때? 나 새 프로젝트로 바빠 죽겠어. BTS 콘서트 포스터 그리는데. 다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고백의 말을 골랐다. 달인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달인의 눈이 반짝였다. 뭐? 설마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 순간 다윤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준의 메시지였다. 누나, 사진. 지웠어. 그런데 솔직히 나 좀 상처받았어. 왜 나한테 그런 걸? 다윤은 재빨리 화면을 껐다. 하지만 달인이 보았다. 민준 오빠. 무슨 일 있었어? 다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대화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다. 달인을 보낸 후 다윤은 혼자 거리를 걸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그녀의 실수는 이제 그녀의 비밀을 위협하는 그림자로 변해 있었다. 며칠 후 다윤의 삶은 서서히 변했다. 스튜디오에서 동료들이 이상한 시선을 보냈다. 다윤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민준이 정말로 지웠을까? 밤에 그녀는 SNS를 뒤졌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본 적 있었다. 친구가 사진을 퍼뜨려서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비극으로 끝났다. 다윤은 달인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한편 달인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 역시 다윤을 사랑했다. 대학 때부터 다윤의 미소가 그녀의 세상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달인의 부모님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늘 말했다. 달인은 그 압박 속에서 다윤과의 우정을 지키려 애썼다. 언니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이제 달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겨울이 다가오던 11월, 서울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다윤은 매일 아침 명동의 작은 찜질방에 들러 몸을 녹였다. 그곳의 습한 열기 속에서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민준이 정말로 믿어줄까? 그리고 달인에게 어떻게 말할까? 찜질방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가 배경처럼 들려왔다. 요즘 애들 SNS 때문에 고생이야. 사진 한 장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 봤어. 그 말에 다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스튜디오로 돌아온 다윤은 작업에 몰두하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민준이 옆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신경을 건드렸다. 누나, 점심같이 민준의 제안에 다유는 바빠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민준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누나, 아직도 그 일 때문에 화났어. 나 진짜 다유는 한숨을 쉬었다.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잊고 싶어. 그날 저녁, 다유는 달인과 약속을 잡았다. 이번에는 한강공원. 겨울 한강은 로맨틱했다. 산책로에 불빛이 켜지고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다. 다리는 코트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추워. 핫초코 사왔어. 달인의 손에 든 종이컵이 따뜻해 보였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N서울타워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다. 달인아, 나 요즘 이상해. 다윤이 입을 열었다. 달인은 고개를 기울였다. 어떻게 이상해? 말해봐. 다윤은 망설이다가 실수의 일부를 털어놓았다. 친구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어. 취소할 수 없는 거. 달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메시지? 민준 오빠한테. 다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였어. 나의 비밀 같은 거. 달인은 다윤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다윤을 녹였다. 언니, 나한테 말해. 나 믿어줄게. 그 순간 다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여자를 좋아해. 너처럼 말은 그렇게 나왔다. 달인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 지었다. 언니. 나도 그래? 나도 언니를 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한강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그 포옹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덜어주는 듯했다. 한국의 겨울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싹텄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다윤의 핸드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너의 비밀, 다들 알게 될 거야. 첨부된 파일은 그녀의 사진이었다. 흐릿하지만 분명 그 사진. 다윤의 손이 떨렸다. 민준. 너였어.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이게 뭐야? 내가 지웠다고 했잖아.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누나, 나 화가 나서. 왜 나한테 그런 걸 보냈어? 나 너 좋아했는데 반전이었다. 민준의 고백.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 너 레즈비언이라니? 그 사진 퍼뜨려서 내가 후회하게 할게. 다유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달인에게 달려갔다. 달인의 작업실은 이태원의 작은 스튜디오였다. 벽에 걸린 일러스트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달인아. 도와줘. 다윤이 울면서 말했다. 달인은 모든 걸 듣고 안아주었다. 언니, 우리가 같이 이겨내자. 사진 지우게 할게. 그들은 민준을 만났다. 삼청동의 카페에서. 민준은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이미 몇 명한테 보냈어. 미안히라고 말했다. 다윤의 세상이 무너졌다. SNS에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강남 디자이너 여자, 나체 사진 유포 익명 게시판에 그녀의 실명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스튜디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다윤 씨, 그 소문. 진짜야. 다윤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울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엄마는 여자는 남자 만나서 안정적으로 살아야 해라고 늘 말했다. 다리는 다윤 곁을 지켰다. 그녀들은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나랑 같이 살면 어때? 우리 둘이서. 달인의 제안에 다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달인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연락했다. 달인아, 그 다윤이랑 왜 그래? 이상한 소문 나더라. 달인은 엄마, 그건 오해야 라고 했지만 마음은 아팠다.
12월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울은 불빛으로 물들었다. 명동 거리의 트리와 조명, 스케이트장 소리가 거리를 채웠다. 하지만 다윤에게는 축제의 기운이 닿지 않았다. 그녀는 직장에서 휴직을 신청했다. 몸이 안 좋아서 상사가 이해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소문을 피해준 것 같았다. 집에 틀어박힌 다윤은 달인의 메시지만 기다렸다. 언니,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줄게. 와. 달인의 작은 아파트는 인사동 근처였다. 한옥 스타일의 골목에 자리 잡은 곳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전통 가옥들이 평화를 주었다. 달인은 요리를 잘했다. 한국 가정식, 특히 된장찌개와 비빔밥을 만들 때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언니, 맛있게 먹어. 이건 우리 엄마 레시피야. 다윤은 포크를 들며 눈물을 글썽였다. 달인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식사 후 그들은 소파에 기대 앉아 TV를 봤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재방송 중이었다. 90년대 한국의 추억, 가족과 이웃의 따뜻함. 하지만 화면 속 가족은 다윤의 현실과 달랐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다윤이 물었다. 달인은 다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감정의 교차, 눈물과 미소가 섞인.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세졌다. 민준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DC 인사이드와 네팸 코리아의 스크린샷이 올라왔다. 레즈비언 스캔들. 진짜 댓글들은 가차 없었다.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해? 가족들 알면? 여자끼리. 역겹네. 다윤은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그녀는 달인에게 말했다. 나 포기할래. 이 사랑, 너무 아파. 달인은 강하게 나섰다. 그녀는 레즈비언 지원단체 레인보우 액션에 연락했다. 서울의 작은 NGO, LGBTQ+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곳, 미팅에서 상담사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어요. 법적으로 사진 유포는 명예훼손이에요. 신고하세요. 다윤은 망설였다. 가족한테 알려지면, 하지만 달인이 손을 잡았다. 언니, 나랑 같이 싸우자. 신고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다윤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 사진은 제 사생활입니다. 경찰은 공감하며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한국의 법 집행은 느렸다. 민주는 소환되었고 미안해요. 충동적이었어요 라고 했지만 이미 퍼진 사진은 회수 불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달인과 다윤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달인이 말했다. 언니,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제주의 바다는 푸르렀다. 성산일출봉 아래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현지 카페에서 흑돼지 구이를 먹으며 웃었다. 달인아, 너랑 있으면 나 살아.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새로운 충돌이 기다렸다. 다윤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다윤아, 무슨 소문이야? 민준이가 울면서 왔어. 너 그게 뭐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다윤은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그냥 나로 살고 싶어. 어머니는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당장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통화가 끊긴 후 다윤은 쓰러졌다. 달인은 다윤을 안고 말했다. 언니, 우리 도망칠까? 아니면 직면하자.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민준의 반성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까? 새해가 밝았다. 2026년의 서울은 여전히 바빴다. 설날을 앞두고 가족 모임이 다가오자 다윤의 불안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집, 인천의 아파트로 가야 했다. 달인아, 나 혼자 갈게. 너 오면 더 복잡해질 거야. 달인은 반대했다. 언니, 같이 가. 우리가 파트너잖아. 결국 달인이 따라갔다.
하지만 어머니의 집 문 앞에서 다유는 주저했다. 엄마가 싫어할 텐데. 문이 열리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다윤아, 이쪽은 달인을 보며. 엄마, 달인이야. 내 친구 식탁에 앉아 떡국을 먹는 동안 공기는 무거웠다. 어머니는 슬쩍 물었다. 다윤아, 그 소문. 민준이가 다 거짓말이래? 그런데 너 요즘 왜 그래? 다윤은 용기를 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달인을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딸이, 왜? 한국에서 이런 게 이 달인이 나섰다. 어머님, 저희 진심입니다. 다윤 언니를 행복하게 할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생각 좀 해보자. 하지만 당장 헤어지진 마. 그건 작은 승리였다. 다윤과 다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왔다. 인천의 겨울거리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언니, 봤어. 엄마 흔들렸어. 달인의 미소에 다윤도 웃었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사과 편지를 보냈다. 누나, 나 잘못했어. 상담 받고 있어? 사진 다 지웠어. 다윤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민준이 직접 찾아왔다. 스튜디오 앞에서. 누나, 진짜 미안해. 나 너 잃고 싶지 않아? 친구로 다윤은 차갑게 말했다. 이미 잃었어. 배신한 너.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질투심 때문이었어. 너가 나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하는 게? 그 대화 후 다윤은 용서할지 고민했다. 다리는 언니,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내 마음이 중요해.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성숙해졌다. 그들은 LGBTQ+ 모임에 참석했다. 홍대의 퀴어 카페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저도 친구한테 사진 보내서 한 언니의 이야기가 다윤을 위로했다. 커뮤니티의 지지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다윤과 다리는 피크닉을 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산책로를 메웠다. 한국의 봄, 꽃잎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니, 나랑 결혼하자. 법은 아직 안 되지만 우리끼리 서약해. 달인의 말에 다윤은 키스했다. 응, 영원히. 하지만 고조는 다가왔다. 민준이 다시 연락했다. 누나, 나 그 사진 백업해뒀어. 마지막으로 나랑 만나. 안 그러면 협박이었다. 다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달인과 함께 경찰에 갔다. 이번엔 증거가 있었다. 민준의 메시지 로그. 체포될 민준의 얼굴이 창백했다. 누나. 미안.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민준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서울중앙지법. 차가운 복도가 다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다윤 씨, 증언해주세요. 검사관의 말에 다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진은 제 프라이버시예요. 유포로 인해 제 삶이 파괴됐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판사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로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정 밖에서 민준이 다가왔다. 누나, 용서해. 나 바뀔게. 다윤은 이제 끝이야 라고 말했다. 이 사건 후 다윤은 새 직장을 찾았다. 이태원의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 LGBTQ+ 친화적인 곳. 사장님은 여기선 내가 내 자야해라고 했다. 달인과 다윤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달인의 아파트에 다윤의 짐을 옮겼다. 주방에서 함께 김치 만들기, 저녁에 한강 산책. 한국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뿌리내렸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다윤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사진이 퍼져 달인은 안아주며 노래를 불렀다. 아이유의 좋은 날처럼 부드럽게. 언니, 나 있어.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나 왜 그랬을까?
왜 실수했지? 다윤의 자책의 달인은 그 실수가 우리를 만나게 했어 라고 답했다. 가족과의 화해도 진행됐다. 다윤의 어머니가 달인을 초대했다. 달인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달인은 눈물을 흘렸다. 달인의 부모님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한국 사회의 변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그들을 도왔다. 여름 끝, 그들은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엔 해변에서. 파도 소리 속에서 달인이 무릎 꿇었다. 언니, 나랑 평생 함께 할래. 반지는 간단한 은반지. 다윤은 등지라고 답했다. 그들의 서약은 바다 앞에서. 사랑해, 영원히. 가을이 다시 왔다. 황금빛 단풍이 서울의 산을 물들였다. 다윤과 달인은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았다. 다윤의 디자인은 LGBTQ+ 캠페인 포스터로 주목받았고, 달인의 일러스트는 책 표지로 쓰였다. 그들은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광장의 무지개 깃발 아래 수천 명의 목소리가 울렸다. 사랑은 사랑이야. 다윤은 달인의 손을 잡고 행진했다. 눈물이 흘렀다. 달인아, 고마워. 이 모든 게? 민주는 변했다. 그는 상담소를 다니며 사과 활동을 했다. 다윤에게 편지를 썼다. 누나, 내 용기로 나도 살았어. 미안하고 감사해. 다윤은 용서했다. 이제 친구로, 그건 치유의 시작이었다. 겨울, 그들은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이 내리는 밤, 도시 불빛이 강물을 비췄다. 언니, 우리 이야기. 책으로 낼까? 달인의 말에 다윤은 웃었다. 그래. 한국 레즈비언의 진짜 이야기, 그들의 사랑은 비극에서 희망으로 피어났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두 여자는 서로의 빛이 되었다. 결말은 조용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안겨누웠다. 사랑해. 나도. 창밖 눈꽃이 피었다.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 실수에서 시작된 사랑, 배신을 넘어선 인연. 다윤과 달인의 이야기는 한국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빛났다.